회사는 사상 최대로 벌었는데 계좌는 반대로 봤습니다. 그날 진짜 범인이 누구였는지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계좌 열어보고 마음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크게 밀렸어요. 그런데 그날 나온 뉴스를 보면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호실적을 냈거든요. AI 쪽에서 좋을 숫자가 나왔는데 반도체가 같이 빠졌다면 원인은 반도체밖에 있다는 뜻이죠. 숫자부터 하나 놓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이 52%입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50원 넘게 남겼다는 뜻이죠. 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18배가 됐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벌었는데 주가가 반대로 갔다면 원인은 손익계산서밖에 있는 겁니다. 그날 실제로 움직인 건 수급이었습니다. 나흘 연속 이어지던 외국인 순매수가 그날 멈췄어요. 한국거래소 집계로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 1조 7,568억 원, SK하이닉스에서 8,731억 원을 팔았습니다. 두 종목에서만 하루에 2조 6천억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같은 날 주가가 무너진 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 돈이 한 방향으로 몰렸기 때문이에요. 2조 6천억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이니까 국민 한 사람이 5만 원씩 걷어서 하루 만에 던진 셈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에는 정해진 구조가 있어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금은 종목별로 담을 수 있는 비중 한도가 규정에 박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 안에서 비중이 커지고 한도를 넘으면 좋든 싫든 규정을 맞추려고 덜어내야 해요. 주가가 오를수록 팔아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그날 반도체를 누른 악재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둘째, 그 악재가 삼성전자 이익의 어느 칸을 건드리는 얘기인지. 셋째, 증권가가 지금 왜 정반대 두 진영으로 갈렸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7월 30일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할 것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재의 정체입니다. 증권가가 꼽은 건 크게 셋이에요. 낸드 플래시 가격 둔화 경고, 미국 쪽 고합성 관련 악재, 그리고 유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이 셋이 같은 날 겹쳤습니다. 여기서 제일 무게가 실린 게 첫 번째, 낸드 얘기였어요. 정확히는 내년 하반기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루 낙폭이 유난히 컸던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빌린 돈으로 산 물량,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크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빌려서 산 주식은 일정선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감제로 팝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나가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방아쇠를 당기면 그 아래에서 반대 매매가 낙폭을 한 번 더 키웁니다. 회사에 생긴 일이 아니라 시장 구조가 만든 낙폭이라는 뜻이죠. 낸드가 무엇인지 짚고 가죠. 반도체 메모리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지는 D램, 꺼져도 남아있는 낸드 플래시.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사진이 저장되는 쪽이 낸드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자리는 낸드가 아니라 D램, 그 중에서도 HBM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고는 삼성 이익의 중심축이 아니라 옆칸을 건드린 얘기였어요. 시점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번 경고는 지금 분기 실적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 가격에 대한 전망이었어요. 1년도 더 남은 얘기에 주가가 하루 만에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반도체 업종 주가는 이미 지난달 고점 대비 3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태였고요. 미래에셋증권 김영권 연구원은 그 조정으로 내년 낸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고 앞으로의 공급 확대도 심각한 과잉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나머지 두 악재도 정리하죠. 미국 쪽 고합성 관련 악재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 인프라 쪽 불안으로 읽혔습니다. 유가와 금리 상승은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 년 뒤에 벌 돈으로 값을 매기는 주식일수록 먼저 눌립니다. 성장주가 금리에 예민한 이유가 여기 있죠. 셋 다 회사 실적과는 다른 자리에서 온 압력이었습니다. 알파벳 호실적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의 실적이 좋다는 건 AI 서비스에 돈을 더 쓸 여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돈이 가는 곳이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GPU와 메모리입니다. 그러니 알파벳 호실적은 원래 메모리 수요 쪽에 붙는 소식이었어요. 그 호재를 그날 유가와 금리, 낸드 경고가 덮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빠진 이유고요. 이제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D램은 오히려 물건이 모자랍니다. DDR5를 비롯한 범용 D램 현물 가격이 40거래일 넘게 오름세를 이어갔어요. 40거래일이면 2달 가까이 쉬지 않고 오른 겁니다. 낸드 걱정으로 주가가 밀리는 동안 삼성이 실제로 돈을 버는 D램 쪽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현물 가격이라는 말도 짚고 가죠. 메모리 가격은 두 종류로 움직입니다. 대형 고객과 분기 단위로 맺는 고정거래 가격, 그리고 시장에서 그때그때 거래되는 현물 가격. 현물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고정거래 가격이 뒤따라오는 게 보통이에요. 지금 40거래일 넘게 오르고 있는
쪽이 그 앞서가는 현물 가격입니다. 실적에 반영되는 건 이 다음 순서라는 뜻이죠. 왜 D램이 모자랄까요? HBM 때문입니다. HBM은 D램을 여러 축으로 쌓아 만들기 때문에 같은 웨이퍼로 만들 수 있는 물량이 확 줄어들어요. KB증권 강다현 연구원은 전체 D램 생산 능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5%에서 내년 34%까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새로 짓는 라인도 HBM에 집중 배정될 거라는 전망이고요. HBM을 많이 만들수록 일반 D램이 귀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온 전망이 꽤 셉니다. KB증권은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는데도 3분기 메모리 가격이 최소 3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봤어요. 이런 선순환이 2028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시각이고요. 장기 공급 계약이 늘면 보통 가격이 안정되는데 그러고도 30%가 오른다는 건 물건이 그만큼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삼성이 브로드컴과 맺은 5년 협약도 같은 흐름 위에 있어요. D램이 귀하다는 걸 보여주는 실물 증거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3분기 D램 공급 가격을 20% 올리겠다고 고객사에 통보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반발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요. 값을 올린다고 통보할 수 있는 쪽은 물건이 모자란 쪽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통보예요. 그러니 지금 시장에는 정반대 두 그림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내년 하반기 낸드 가격 걱정, 다른 쪽에는 당장 2달째 오르는 D램 가격. 주가는 앞에 것에 먼저 반응했고요. 증권가가 두 진영으로 갈린 지점이 정확히 여기에요. 어느 쪽을 더 무겁게 볼 것이냐, 이 하나로 갈립니다. 낙관 쪽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시각이에요. 펀더멘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전자, 420만 닉스라는 목표치까지 언급됩니다. 삼성전자 60만원, SK하이닉스 420만원이라는 뜻이죠. 근거는 AI 인프라 투자와 D램 가격 강세가 만드는 구조적 우상향 사이클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충분한 조정을 거친 지금 펀더멘털을 근거로 비중을 늘릴 구간이라고 봤어요. 신중 쪽도 같은 무게로 보겠습니다. 3분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고 변곡점은 4분기라는 시각이에요. 물가와 금리가 아직 불안하고 외국인 수급도 안정됐다고 보기 이르다는 겁니다. 같은 숫자를 놓고도 결론이 갈리는 거죠. 다만 두 진영이 갈리는 건 방향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사이클이 꺾였다고 보는 쪽은 어느 편에도 없어요. 회사 쪽 소식도 짧게 붙이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8과 플립 8 사전 판매가 곧 시작됩니다. 반도체에 가려져 있지만 스마트폰은 실적의 다른 한 축이에요. 그리고 삼성은 차세대 HBM5의 미판 칩에 2나노 공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도를 5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회사가 잡은 목표치고요. 악재로 흔들린 건 주가였고 회사가 하는 일의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2분기 확정 실적 컨퍼런스 콜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볼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외국인 수급이 하루 매도로 끝났는지 아니면 이어지는지. 둘째, 2달째 오르는 D램 현물 가격이 분기 고정거래격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셋째,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낸드와 D램을 각각 어떤 온도로 말하는지. 이 셋이 지난주 시장이 매긴 값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가릅니다. 여기까지가 회사와 시장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리를 듣고 나서도 계좌를 열면 마음이 다시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증권가가 두 편으로 갈렸다는 건 결국 판단을 각자가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평단이 위에 있는 분은 반등이 와도 어디서 덜어야 할지가 걸리고 아직 안 사신 분은 지금이 어떤 자리인지가 걸리죠. 버핏이 남긴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말아요. 방향을 맞히기 전에 기준부터 세우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이 정말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로 직접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자료는 삼성전자 고점 무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실보다 더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조금만 반등하면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 추가 매수 시점인가.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보다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 패턴이 만들어져요. 특히 고점에 무리신 분들은 매일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정리하시면 딱 최악의 지점에서 정리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기만 하시면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단순히 버티세요, 오를 거면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담아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그려놓으신 분들이랑 그냥 매일 가격만 보시는 분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소실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예요. 요즘 시장은 한 업종만 계속 오르는 그림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쉬면 다른 업종으로, 그 업종이 쉬면 또 새로운 테마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는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까지 반도체가 강했는데 오늘은 조선이 오르고 내일은 또 방산이 오르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이미 고점 구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업종과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후보군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어떤 업종이 자금 유입 초기 신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은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큰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따라 사시라는 자료는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것도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 일지인데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시나리오별 대응을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도와드립니다. 솔직히 자료는 한번 받아보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매일 바뀌잖아요.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나오거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는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전자 외 종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20분만 선정해서 국면은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진단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만 제대로 세워줘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결정을 내릴 때도 훨씬 편안해지는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하나면 충분해요. 그 응원 덕분에 채널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자료를 신청해주세요.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 자료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반도체를 누른 건 회사 실적이 아니라 하루 사이 몰린 외국인 매도, 그리고 내년 하반기 낸드 가격 경고했어요. 정작 삼성이 돈을 버는 디램은 현물 가격이 2달째 오르고 있고 HBM이 생산 능력을 잠식하면서 더 귀해지는 구조고요. 증권가가 갈린 것도 사이클 방향이 아니라 시점이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컨퍼런스 콜에서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기준 들고 계시면 돼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